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 6일 새벽 1시 반이 다 돼갔는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로 바빴어요. 마음도 편치 않았는데 오늘 오후 늦지감치 우리 국민의힘의 이번 재보궐선거 면접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요 보통 두세 명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서초갑은요 이 쟁쟁한 후보들 10명이 오늘 면접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 늦지감치 면접을 끝났는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이번 재보궐선거 물론 대선이 제일 중요하죠. 정권 교체가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이번 재보궐선거의 핵심의 가치가 뭡니까?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자, 그럼 다른 데는 뭐 두세 군데, 두세 명씩밖에 지원을 안 했고, 그야말로 후보로 나올 만한 사람들이 되게 나왔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의 측면에서 모든 지역에서 종로를 빼는, 왜냐면 처음부터 종로는 전략 공천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로를 빼는 나머지 지역에서 만약에 경선을 한다면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국민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면접을 하고 보니까 말이죠. 서초에서는 이 공정과 상식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직감적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면접은 끝났지만은요, 굉장히 지금 제 마음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편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저는 개인적, 여러분들께서 뭐 제 방송, 저의 특성 이런 거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개인적인 호흡으로 이러한 감정적 평가 이게 아니고요.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평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우선 여성 4인방 대부분의 보도에서요. 여성 4인방 사파전으로 간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 여성 4인방 여러분들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지만 이해훈, 정미경, 전희경 그리고 조훈이 뭐 직책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 4인방 말고서도 여성이 또 3명이 더 있어요.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 교수, 김혜정 전 동아대 애완동물 전공 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미영 전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인수위 제1분과위원장 이렇게 3명 있고 남성이 3명 있습니다. 제가 왜 남성 대 여성으로 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언론에서 여성 사파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젠더 즉 성별로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으로는 우선 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병주 전 총리실 차관이 있고 이승현 전 삼성전자그룹 기획그룹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인데 말이죠. 자, 우선 뭐 한 사람 한 사람 설명드리지 않아도 뭐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전희경도 전 의원이고요. 그 다음에 정미경이도 전 의원이고 현 최고의원 그리고 이해훈은 삼선 전 의원이고요. 조은희는 현이 아니네요. 이번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서초구 구청장직을 사퇴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공정과 상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 먼저 마치며 제 개인적 의견을 말하기 전에 아주경제에서 지난 2월 2일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갑 보선 공정한 국민견선 채택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진 4명이 쫙 나와 있어요. 조은희, 이해훈, 그 다음에 전희경, 그 다음에 정미경 이 4명의 사진이 차례로 나와 있고 이번 이 윤석열 후보의 최대 가치인 공정의 가치에 정면으로 우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가 공정이라고 한다면 서초갑 후보자는 국민 경선을 통해서 공정한 후보가 선출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3월 9일 보선이야말로 윤 후보의 공정이 서초갑에서 어떻게 구현된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20대 30대 유권자들은 이 공정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서초갑 후보의 공천 방식이 그 어느 때 공천 방식과 과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자 느닷없이 이 얘기는 뭐냐 김핵관이나 이핵관이 공천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설까지 하고 있어요. 김핵관은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핵심 관계자이고 이핵관은 이준석 핵심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공천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서 지난 2월 2일까지 파악된 출마 예정자들의 공정성 여부는 다음과 같다. 자, 그래서 제가 기사를 말이죠. 이번에는 이 기사를 그대로 대부분 그대로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우선 전희경 의원의 경우에는 전 의원은 인천 미추홀 당협위원장을 사퇴했고 서초갑 조직대에 응모해서
좋은 일을 빼놓은 이 상태에서 이 조직적으로 낙점돼서 당협위원장을 임명이 됐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미 우리 이준석 대표도요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거 최고위원회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을 임명하는 절차에 엄청난 하자가 있어요. 바로 권성동 당시 사무총장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슬쩍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했어요. 이것이 최고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다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태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렇지만은 유감스럽게도 원천적으로 무효다. 죄송하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의결해서 임명하는 이러한 참 뭐라고 그럴까요? 절차적 하자가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당협위원장에 임명이 됐어요. 자, 이거를 이준석 대표 이름으로 서초갑 지역 당원들한테 문자를 발송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당협위원장이 임명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 전희경 의원의 문제점은 뭐냐? 인천 미추홀에서 하위 30%에 들었어요. 당무감사에서 2020년 12월. 자, 하위 30% 들으면 이 당협위원장을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서초갑 당협위원장, A급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러면 인천 미추홀 지구당 이 당원들이라든가 우리 당시 그쪽에 있는 지역 유권자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두 개를 건너뛰어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자격이 불법적으로 절차적 하자성을 상태에서 임명했다가 추후에 추인하는 이러한 불법이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메시지에도요. 우리 당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에도 죄송하다. 원인 무효다. 그러나 다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인정을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공정성에 현저히 위배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2월 2일 날 시사저널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시사저널에서 뭐라고 보도가 됐냐면요.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바로 말하자면 도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뉴라이트 여전사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데 도덕성도 도마에 올랐다. 전희경 전 의원은 자신의 2001년도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인 한국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연구 중 79%가 짜집기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학위를 반납한 바 있다. 이렇게 딱 시사저널 2월 2일자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공정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현우 의원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서초갑에서 12년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지역 인지도가 상당하다. 그렇지만은 동대문을 현직 당협위원장을 충도 사퇴하고 서초갑으로 컴백함으로써 국민의힘 약세적인 동대문에서의 대선 득표 활동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갖고 있다. 게다가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해훈 전 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이핵관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정미경 최고위원은 수원에서 18대 19대 의원을 지낸 이 지역 초두대감으로 정치활동을 하다가 서울 서초갑으로 지역구를 옮긴 것은 현직 최고위원이 대선에 올인하지 않고 잿밥에 관심이 있다는 비판이다.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은희 구청장은 어떠냐? 당 입장에서 볼 때 공정 가치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서초구청장으로서 이번 대선을 위해 한껏 뛰어야 하는데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서초구청장직을 사퇴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조은희 전 구청장은 당으로부터 괘씸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현직 단체장은 공직자로서 대선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논리는 현장을 전혀 모를 뿐더러 이체도 맞지 않다는 것이 당사자의 항변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 조은희 구청장은 당에서 이 사퇴를 하지 말아라. 서울 지역의 유일한 이 구청장 아니냐. 사퇴를 만료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 나오겠다고 지난 11월 9일날 딱 3개월 전 선거법상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사퇴를 했어요. 이게 과연 공정의 가치에 맞느냐. 이러한 비판적 기사가 언론에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시사저널을 보면요. 시사저널을 보면 이해훈 전 의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뭐 좋은 점, 장점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 테니까. 다만 서초에서의 다선 경험이 되레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실제 인적 쇄신을 위해 강남벨트에서는 새 임무를 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희경 의원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명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성 후보들이 쟁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의 존재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면서요. 전옥현 전 차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안보 전문가다.
2006년 이후 국정원에서 해외정보국장 1차장을 지냈고 2018년도 2년부터 2년 3개월간 자유한국당 서초갑 당협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선대위에서 윤석열 선대위에서 국가안보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데 정치권에서의 경력은 앞선 후보들보다 뒤처진다는 평가다. 다만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경제안보라는 구호를 앞세워서 신인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게 전 차장의 포부다. 이렇게 지금 시사저널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 과연 이번 선거가 이 보궐선거, 서초갑 보궐선거가 당에서 주장한 대로 공정과 상식에 맞는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냐. 자, 오늘 제가 면접을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 3분이 여성 7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한테 딱 그 면접을 하는데요. 여기는 서초갑은 여성들이 굉장히 우대받는 지역인데 왜 굳이 여기서 출마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이거 짜놓고 고스톱 치는 거, 고스톱, 뭐라고 그러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생각이 순간 딱 들 수밖에 없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 면접을 본 다른 남성 후보자한테 제가 확인을 했어요. 당신은 뭐라고 질문하더냐. 그랬더니 거기에다가도 당신은 남성인데 왜 서초갑 같이 여성들이 많은, 여성들이 우대받는 그런 지역구에 나오려고 하느냐. 이 두 질문을 종합해 보면 이거 벌써 고스톱 다 짜져 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여성 4인방으로 지금 4파전으로 경선을 붙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은요. 저는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 권력을 개인적으로 그야말로 좋아서 제가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지금 이 여성 후보들 4명 인물적으로 보면 능력면에서 보면 뭐 대통령 나와도 돼요. 아무 손색이 없어요. 심상정보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더 우수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보다도 훨씬 더 우수하다고 봐요. 그러나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서 볼 때 과연 이 여성 후보 4명이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냐 이거예요. 절대 안 맞다. 단 한 가지 조건도 맞지 않아요. 왜? 자, 우선 전희경, 인천 미추홀 아까 말한 마이너스 30% 논문 표죠. 여기 위반되잖아요. 그 다음에 서초갑 지역에 공모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인천 미추홀 지역을 내려놔요. 당협위원장을 사퇴해. 그리고 나서 서초갑에서 당선이 되니까 지역위원장 임명을 받으니까 그 후에야 이 미추홀은 다시 당협위원장을 또 선발해. 이게 문재인 정권 회전문 인사라는 거 비판하는데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정미경 마찬가지. 인천에서 딱 지역구 관리를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떨어졌어 몇 번. 여기는 공천 받으면 끝나잖아요. 이게 정미경 최고위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이해관으로 평가받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정미경이 미리 그만두고 수원에서 오래전에 그만두고 나온다. 그건 좋아요. 근데 여기 나오려고 또 거기도 그만둬. 이해운 마찬가지. 동대문 딱 당협위원장 꽉 차고 있어요. 여기 나오려고 동대문을 또 버려. 그 다음에 조은이 마찬가지. 서초구청장이 내내 잘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먹으려고 사퇴를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말이죠.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정말 민주당 후보하고 본선에서 쟁쟁하게 붙어야 이기는 자리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아니다. 공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수를 두서 현직들을 다 그만두는 거예요. 하나같이 여성 4인방이 하나같이요. 하나같이 현직 당협위원장, 현직 구청장제를 내놓고 여기를 나오는 이게 과연 공정하게 이 공천이 이루어진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여성 4명만을 경선에 붙일 가능성이 오늘 제가 면접을 해보니까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공정과 상식이 눈에 맞느냐. 그래서 저는 만약에 4명의 여성만을 경선으로 붙일 경우에는 별도의 특단의 조치도 제가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이게 이미 제가 2020년도에 2018년도 1월에 당협위원장에 왔는데 그 당시 우리 서초갑이 말이죠. 자, 이혜원 의원이 바른미래당인가 어디로 갔어요? 분당이 됐어요. 그리고 당시 여기 서초갑 당협위원장이 당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사고당이 됐어요. 그래서 1차 공모를 했는데 18명이 응시했는데 자격자가 없다. 적격자가 안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2차 공모했을 때 저는 아무 빽이 없이 2차 공모에서 이거 서초갑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내가 뭐 결혼 초기에도 여기 살았고 대학 다닐 때도 여기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뒷배가 없어. 근데 지금 여기 출마하는 사람들은 전부 뒷배가 있어요. 이핵관과 김핵관. 전부. 네. 자, 이런 사람들 4명.
그러니까 지금 남성이 저하고요. 다른 남성 한 사람은 빽이 없어요. 막말로. 이핵관도 아니고 김핵관도 아니야. 윤핵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또 남성이네. 안 늦은다 이거예요. 경선에. 이거 여러분들 참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건 아니올시다. 그래서요. 저는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거 여성 사파제로 간다. 이런 언론 보도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면접에서 왜 여성들이 다 이렇게 우대받는 지역인데 당신 무엇라고 그렇게 무리하게 바위에다 돌린다는 격으로 서초에 꼭 나오려고 하느냐. 이 질문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질문이겠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하고 이 면접위원회 질문을 딱 종합해보면 짜고 친 고스톱 여성 4인방으로 간다. 그래서 여성 4인방 이런 4인방 하나하나가 인물 능력 면에서는 출중하고 그리고 이 학경력 면에서 출중하다. 그러나 평범한 공정과 상식의 룰을 반하는 이러한 공천은 저는 인정할 수 없다. 예. 그런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컷오프가 이제 되겠죠. 곧 발표되겠죠. 뭐 제가 보기에는 13, 14일 날 선거에 등록이 있기 때문에 뭐 곧 바로 컷오프 발표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가 열리니까요. 바로 발표될 것 같습니다. 발표되는 걸 보면서 제가 또 한번 제가 제대로 분석 평가해서 입장을 말씀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번에 우진장 권영세 위원장 상당히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요. 공정과 상식에 맞는 바로미터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서초 갑에서 보여달라. 예,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는요. 참 제가 방송을 맛이 안 나는데 그래도 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또 해야 되니까 정권 교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제가 출마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2년 한 4개월 정도를 2018년도 1월달에 와서 열심히 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남성이다. 전략공천에다 한 칼에 저는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렇게 된다? 이거 참을 수가 없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안보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보수의 출발은 안보야. 그리고 국정원 출신이 말이죠. 우리 당에 한 명도 없어요. 민주당은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민주당은 여의도에서 계속 발목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보위원회에 아니 국정원 출신이 한 명 정도는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싸우죠. 민주당은 국정원 출신이 있어요. 예.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가겠다. 가서 봉사로 가는 거예요. 희생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투쟁하러. 말로만 투쟁이 아니라. 예. 그런데 남성이니까 왜 여성들 이렇게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 말이지 꼭 남성이 나오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 자체가 이건 난센스 퀴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우선 2차 토론이 본래 8일로 예정됐는데 2차 토론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뭐냐면 하필이면 말이죠. 신문 기자 그러니까 한국기자협회 주관인데 방송은 어디서 하느냐? JTBC. 여러분들 JTBC 편향성 다 알지 않습니까? 이 편향성 전에는요.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했잖아요. JTBC 혼자 하는 거야. 이거 이런 토론에 우리가 임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국민협상단 이거는 윤석열 후보는 언제든지 토론하겠다. 그러나 토론에서 자질 역량, 역사적 소명 어떤 검증도 피하지 않겠다. 하지만은 이 기자협회가 주최하면서 특정 방송사가 주관해서 진행하는 토론회 이거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데 자 이런데도 공정성 얘기잖아요. 그러면 서초 갑에서도 공정성 담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요 어제 그러니까 5일 6일 제주도하고 광주 이 두 군데를 방문해서 제주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컥 흘렸는데 바로 어디서 흘렸느냐? 강정마을에 가서 흘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강정마을 얼마나 데모가 많았어요. 건설하면 큰일 난다고? 중국이 가만 안 있는다고? 아직도 데모 끼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리는 이걸 누가 건설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갔었으면요 건설할 생각도 물론 안 해. 노무현 대통령이 강한 말하자면 친여 세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밀어붙여서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눈물이 안 흘리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당당한 안보. 저도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당당한 안보,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 이거를 기조로 하고 있는데 이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결단, 원해 이거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문을 잇지 못하고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는요, 이 중도층 표심,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면서 중도층 표심을 구해야 하는 전략 같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요, 단순하게 중도층 표심 차원으로 폄하하지 말아라. 국가안보의 엄중성, 중요함을 우리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국가안보를요, 그야말로 표 차원에서 관리하고 다루는 이재명 후보와는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바로 오늘 눈물을 통해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현장에서 입장문을 냈는데 뭐라고 냈느냐. 저 넓은 바다를 보니 가슴이 벅차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지난 10수년간 지역 주민께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이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서요,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의 필수적 요소다. 무장과 평화가 함께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 이런 얘기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말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과 평화의 서막을 연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강정마을에 관해서는요, 세계 최고의 민간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발전시키겠고, 이곳을 정쟁이 아닌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겠다. 아시아 최고를 넘어서 세계적 크루즈 관광 허브로 만들어 강정마을과 제주 도민께 보답하겠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 통합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은 강력한 힘이 뒷받침돼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 그리고요, 아까 울컥해서 말문을 좀 잊지 못한 거, 이와 관련해서는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어떤 순수한 열정, 그리고 원칙 있는 국정 운영을 해오신 분인데, 본인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서 극구 반대하는 것을 국익이라는 한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해군기지 건설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결정이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잠시 제가 좀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입장을 생각하게 됐다. 이러한 느낌을 솔직하게 밝혔어요. 그리고 또 이 4.3 평화공원을 가서 참배하고 희생자 유족 보상을 철저히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해드린다고 해도 충분치 않겠지만은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희생자 유족들에게 합당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데 대해서는 그 넋을 기리고 추모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우위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국민의 도리이고 의무다. 그것이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평화와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요, 광명록에는 무고한 희생자의 넋,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이렇게 적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요, 제주도 지역 이 발전 공약으로서는요, 쓰레기 없는 섬 2030 WFI, 즉 Waste Free Island, 이게 쓰레기 없는 섬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실현하고, 그 다음에 하수 처리장을 개선하고, 해양 쓰레기 종합 처리장을 신축하고, 친환경 폐기물 처리 시스템, 상급 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해녀문화의 전당 설립, 제주 세계 지질공원센터 설립, 이런 거를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벌써 20분이 지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혜경 씨, 지금 뭐 대통령 후보 이거 자격 내놔야 되잖아요. 김혜경 씨 해명하는 것마다 이재명하고 똑같아. 계속 거짓말해요. 뭐냐? 채널A가 오늘 폭로했어요. 자, 폐경치료제 누가 먹었어요? 김혜경 비서, 배비서관이 먹었어요. 왜? 뭐 임신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후유증도 있고, 월경 후유증, 폐경, 뭐 생리불순, 우울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임시 다 포기하고 치료를 위해서 호르몬제를 먹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BBR인가, 뭐 비나알인가 뭐래요. 약 이름이. 예. 제가 잃어버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 약은 대리 처방받은 게 아니야. 배 비서관이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채널A가 오늘 보도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약은 김 씨가 아니라 내가 보건쇼 했는데 배 씨가 말이죠. 이 배 비서관이 최근까지도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 임신하기 위해서 말이죠. 난임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자면 채널A가 보도했어요. 그래서 김혜경 씨 수행비서였던 배 씨는 지난해 하반기까지 임신을 하려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요, 이 조선닷컴이 해명을 들으려고 배 씨하고 계속 시도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 민주당은 뭐라고 입장을 밝혔는지 아세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 거짓말했다 소리는 죽어도 안 해요. 야, 이런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예, 소고기 법카 쓰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지원 경료비를 쓰고, 그 다음에 약 대리 처방시키고, 이거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감사해가지고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라 이겁니다. 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오늘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김혜경의 대리 처방약, 이것이 결국은 채널A에서 거짓말 해명으로 지금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거짓말 해명 뭐냐, 이 아들이 국군 수도평안에 장기간, 그러니까 2014년 초여름부터 2014년 8월까지 한 3, 4개월 정도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 그거 선대위 측에서 그거 확인해 보니까 공군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가 실수했다. 그래서 인사 명령이 누락됐다.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아니, 군에서 인사명령 나가 뭐 하루 이틀 휴가 내고 입원했는데 실수한다. 이런 거는 그래도 또 혹시라도 몰라요. 혹시라도. 예. 그런데 서너 달간을 입원 치료했는데 이거를 인사명령 없이, 그러면 밥은 어떻게 얻어먹어요? 인사명령 없는 병사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 밥을 어떻게 주냐고. 약을 어떻게 주냐고요. 처방을. 그렇잖아요. 다 기록할 텐데. 자, 이렇게 해명을 해서 지금 또 한 번 아까 얘기한 대로 배비서관의 거짓 해명.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사병, 자기 아들, 이재명 아들의 특례 입원 의혹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김진항 전 육군 소장이 이거는 일일 병력 보고 내용을 보면 금방 내 밝혀진다. 예, 뭐냐, 정말 인사담당장 실수인지 아닌지는 이번 기관 공군 교육사하고 수도통합병원의 병력 일일 보고를 확인해 보면 금방 밝혀진다. 만약에 민주당의 해명대로라면 군은 개판 5분 전 군대가 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는데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은 꿀먹은 벙어리냐? 예, 국방부 장관이 병력 일일 보고를 공개하라, 직접 나서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왜 말이 없냐? 참고적으로요, 이 김진한 소장은 육사를 졸업해서 합참군사전략과장, 제12 보병사단장, 육군 포병학교장을 지낸 예비역 육군 소장입니다. 전역한 후에 국가비상기획과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초대 행안부 재난안전실장을 역임했어요. 이런 경력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이런 경력이면 이런 사람이 거짓말 하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확실한 진리인 것이죠. 진실. 예. 그래서 이 박수영 의원도 이 아들 인사명령에 이 씨가 2014년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국군 대전병원에 입퇴원한 기록만 남아있다. 나머지는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입원한 것은 전혀 나와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결국 뭐냐? 탈령이라는 거예요. 탈령 맞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야권에서는요, 강력히 병력 일일 보고를 공개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4개월 동안 공군 교육사와 수도통합병원 병력 일일 보고 어느 쪽에 인원으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면 누가 개입해서 불법이 이루어졌는지 드러날 것이다. 제대로 조사하면 하루도 안 걸리니 국방부 장관은 즉각 조사하라. 근데 민주당은요, 똥낀 놈이 뭐 승낸다고 말이죠. 이건 단수 실수인데 왜 말하자면 야당의 하나의 공작이 실패한 것이다, 이러면서요, 야당한테 사과하라. 야,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 민주당의 뻔뻔스러운 모습이에요. 이번에 서초갑에 출마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국, 추미애 우리가 질리는 게 뭐예요? 뻔뻔스러운 거잖아요. 이중성, 내로남불. 지금 서초갑에 출마하고 있는 여성 4인방이 전부 뻔뻔스럽고 이중성이고 내로남불이에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여권에서는 계속 찌르죠. 뭐 때문에 찌릅니까? 이 김건희 씨하고 한동훈 이 카톡 주고받은 걸 가지고 그럼 이 총장 부인이 검사를 갖다가 마음대로 부려먹었다, 이렇게 해서 김혜경 씨의 비리 의혹을 덮으려고 그래. 그래서 박영선이도 한동훈 검사장을 찔렀고 송영길도 찔렀고 최강욱까지 최근에 바로 그제죠, 이제 YTN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나와가지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입장에서 고소고발, 협박이나 본인의 입장을 강변하는 것을
일종의 취미생활처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즉각적으로 반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바로 현안된 입장에서 고소고발을 취미처럼 한다. 이거와 관련해서요. 권력자인이 칼로 찔러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 네, 그러면서 우리는 집권당 권력자인이 먼저 칼로 찔러도 가만히 있으라. 이건가?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다른 약한 사람에게 계속 이런 짓을 할 것이다. 국민들이 최강욱 씨, 추미애 씨 같은 사람 말을 더 이상 진지하게 듣지 않은 지 오래지만 집권당 대표 고소는 무엄하다느니 하는 봉건항조 발상에 놀라고 불쾌하실 것이다. 저에게 진짜로 할 말이 있으면 집권당 의원들이 비겁하게 치고 빠지는 식으로 도망다니지 말고 그를 국회로 불러라. 자기들 스스로도 말 안 되는 소리인 줄 아니까 부르지도 못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반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뭐 또 뉴스가 많은데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찮아가지고 방송을 좀 못하다 보니까 뉴스가 쌓여있는데 내일 일요일 오늘 다 보도되지 못한데요. 내일 일요일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심야방송 더 많이 봐주시고 정권교체 앞장서 주시고 윤석열 후보 이 유튜브 계속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에 대한 이 팬카페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서요, 그야말로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정권교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갑,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은 많이 있지만은 저 공정과 상식 한평생 위배한 적이 없습니다. 상명하복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공정과 상식 철저히 지지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서초갑 제가 경선 반드시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